중학교 2학년 2학기 수학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삼각형에서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의 비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그에 이어서 배우는 평행선 사이에 이러한 평행선 사이에 선분의 길이의 비, 어떠한 선분의 길이의 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평행선 사이에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평행한 세 개의 선분 L, M, N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세 선분이 평행한데요. 이러한 평행한 세 평행선 사이에 어떤 선분의 길이의 비가 있을까요? 자,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이 선분 L, M, N을 지나는 두 개의 선분을 긋고 여기 하나와 두 개의 선분을 긋고 그리고 여기 선분 L에서부터 M까지를 A, M에서부터 N까지를 B, 다음 반대 다른 선분 여기 L에서부터 M까지를 C, M에서부터 N까지를 D라고 할 때 우리가 이것만 보고 선분 A 대 B는 C 대 D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분을 평행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분을 평행 이동을 시키면 우리가 여기 아래 위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보지 않으면 삼각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삼각형 모양을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삼각형 속에 있는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 속의 삼각형, 삼속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공식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대 여기는 여기 대 여기는 반대편 여기 대 여기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선분 A 대 B는 C 대 D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평행 이동시켜서 삼각형을 만든 다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공식을 활용하여 이렇게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B, A 대 B는 C 대 D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입니다. 이 두 번째 경우도 이 파란 색깔을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데 라고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거 나비 넥타이 모양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역시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먼저 여기서도 평행한 세 선분 L, M, N을 보고 여기서도 선분 L에서부터 M까지 이 잘린 부분을 A, M에서부터 N까지 B, 다른 하나의 선분 L에서부터 M까지 C, 그 다음 M에서부터 N까지 D라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A, B, C, D라고 할 때 이 한 선분을 똑같이 평행 이동을 시켜서 여기 하나의 선분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 선분을 똑같이 평행 이동시켰을 때 여기가 C니까 여기도 C, 여기가 D니까 여기도 D라는 것처럼 여기서도 C가 여기는 C, D도 여기가 이렇게 평행 이동시켜도 여기가 D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나비 넥타이 모양을 생각하면 여기 대 여기는 그림을 그려볼까요? 여기 이렇게 나비 넥타이 모양을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 선분 여기 대 여기는 즉 여기 대 여기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워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여 A 대 B는 C 대 D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위를 보면 다음 그림에서 선분 L과 M과 N이 서로 평행이면 A 대 B는 C 대 D 또는 A 대 C는 B 대 D다 라고 했는데요. 왜 이럴까요? 바로 이것은 선분의 길이의 B이기 때문에 우리가 B가 가진 성질은 B의 내향의 곱과 외향의 곱은 같다이고 첫 번째 식을 보면 A 곱하기 D는 B 곱하기 C와 같기 때문에 여기 순서를 조금만 바꾸더라도 A 대 C는 B 대 D 즉 여기서도 C와 B를 곱했고 A와 D를 곱했기 때문에 이 B도 역시 성립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배웠으니까 한번 예시를 들어서 선분 L과 M과 N이 평행하기 때문에 만약 평행하다면 여기 A 대 B는 어떤 B일까, 어떤 B와 같을까라고 이런 문제를 본다면 우리가 방금 위에서 배웠듯이 여기 이렇게 두 선분이 있는데 이 두 선분을 똑같이 평행 이동을 시키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만약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킨다면
우리가 역시 여기 3을 여기 3, 여기는 6이라고 옮겼을 때 삼각형 모양을 보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공식을 A 대 B는 여기 C와 D라고 했을 때 이번에는 3대 6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 대 B는 3대 6, 즉 1대 2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문제에서 선분 L과 M과 N이 서로 평행이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 선분 L과 M과 N이 평행해야 평행 이동을 여기서도 시켜줄 수가 있고 여기서도 이제 삼각형 속의 삼각형 삼속상을 활용하여 우리가 이렇게 세 선분이 평행선이 아니라면 여기서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에 비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번에는 사다리꼴 안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삼각형 안에서 삼각형에서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번에는 사다리꼴에서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다리꼴이란 우리가 한 쌍만 사다리꼴이란 도형이 이런 모양인데 한 쌍만 평행하고 나머지 한 쌍은 평행하지 않은 도형을 말합니다. 일단 최소 한 쌍이 평행인 도형을 말하는데요. 한 쌍의 편이 이 사다리꼴에서 선분 A, D와 B, C가 평행인 사다리꼴 A, B, C, D에서 선분 EF와 BC가 평행일 때 선분 EF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 두 가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문제에서 선분 EF의 길이만 구하라고 내놓진 않겠지만 이렇게 구하는 방법 두 가지를 알면 우리가 다른 선분을 구할 때도 어떻게 구하는지 적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방법입니다. 점 A를 지나고 선분 BC와 평행한 선분입니다. 자, 일단 사다리꼴 ABCD를 볼까요? ABCD 사다리꼴입니다. 여기서 선분 AD와 선분 BC가 평행하다고 합니다. 그때 선분 EF와 BC가 평행이기도 할 때 이 선분 EF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선분의 길이를 한 번에 딱 구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번에는 이 선분 EF는 선분 EG 대 GF다. 이렇게 두 개의 선분의 길이의 합을 통해서 선분 EF의 길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분 EG, GF 중에 간단하게 GF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선분 AD의 길이를 A라고 할 때 이렇게 평행선을 그으면 선분 DC와 평행한 선분을 이렇게 그으면 우리 이게 첫 번째 경우죠. 선분 DC와 평행한 선분을 그린다. 이 선분입니다. 평행한 선분을 그으면 이제 이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선분의 길이가 A라면 여기도 A, 여기도 A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선분 AG의 길이는 A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분 GF의 길이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선분 EG를 구해야 하는데요. 여기를 보면 이제 평행사변형을 빼고 보면 우리가 삼각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삼각형이 되게 익숙한 게 우리가 이 사다리꼴의 그림은 바로 위에서 배운 그림인데 이 그림을 위에 있는 꼭지를 지우고 이 사각형, 이 평행한 선분 대신에 이렇게 세 개의 평행한 선분 끝을 지워서 사다리꼴 모양을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여기서 유표를 조금씩 이렇게 길게 연장을 시킨다면 둘, 셋 이렇게 선분 세 개의 평행한 선분 L, M, N에서 이렇게 두 개의 선분을 그었는데 한 선분에 평행한 선분을 그어서 평행 이동을 시켜서 이때 이 삼각형 안에서 이런 공식을 활용한다. 바로 위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삼각형의 공식을 사용하면 여기서는 선분 A1을 M, 이 B를 N이라고 할 때 지금은 간단하게 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하나의 공식을 사용하여 M 대 M 플러스 N은 선분 EG를 우리가 X라고 할까요? X 대 선분 B하고 여기가
선분 BC의 길이가 B인데 소문자 B인데 우리가 이 소문자 B에서 이만큼의 길이가 A라고 했으니까 B-A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B-A구나 라는 이 B를 세울 수가 있고 위에서 배웠죠?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과 같다. 즉 m 플러스 n 곱하기 x를 한 값은 m과 b-a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구해야 하는 것은 소문 2g, 즉 x이기 때문에 이 x를 여기서 나눠준다면 m 플러스 n은 m 곱하기 b-a 이게 즉 3분 2g다. 즉 이게 x라는 말이겠죠. 우리가 이렇게 선문 2g m 플러스 n 분의 m 곱하기 b-a 플러스 a를 한 값이 선문 2f의 길이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로만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이제 자연수를 대입해서 풀면 우리가 수를 대입해서 풀면 딱 정확하게 자연수로 나눠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예를 들어서 여기서 m을 2, n을 2라고 넣었을 때 선문 a1을 2, 2b를 2, 그 다음에 bc를 10, ad를 6이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본다면 이제 이런 공식을 우리가 구했으니까 m 플러스 n인 4분의 m인 2 곱하기 b-2 10 빼기 6은 4분의 여기가 10 빼기 6이 4.428이기 때문에 428, 즉 2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2에다가 우리가 뭘 더해야 하냐면 선분 AD의 길이, 즉 6을 더해야겠죠. 즉 선분 EF의 길이는 8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대각선 EC를 긋는 것입니다. 자, 대각선 EC 바로 여기서 2에서부터 C까지 이 선분을 그어서 푸는 건데요. 여기 이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삼각형의 공식을 사용하면 더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선문 EF를 선문 EG 플러스 GF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먼저 삼각형 ABC를 먼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M 대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선분 M 대 M 플러스 N은 여기 대 여기는 여기 EF, EG 대 EG를 우리가 이번에도 X라고 할게요. X 대 지금은 숫자를 대입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수를 대입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B라고 합니다. B는 우리가 그럼 이렇게 내항과 외항의 곱은 같고 우리가 이번에도 이 선분 EG의 길이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M 플러스 N 분의 BM은 이 선분 EG의 길이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하나 더 이 GF도 똑같이 구해야 합니다. 여기는 이제 A 대 M 플러스 N은 A 대 M 플러스 N은 GF 대 GF를 이번에는 Y라고 할게요. Y 대 여기 FCN이라고 할 때 그럼 이렇게 같으니까 이번에도 이 Y를 넘겨주면 AN은 Y다. 즉 3분 GF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은 즉 선분 M 플러스 N분의 BM은 BM 플러스 M 플러스 N분의 AN이 선분 EF의 길이이고 이번에도 수를 대입해서 풀어본다면 M 플러스 N인 M을 3, N을 6이라 했을 때 9분의 BM은 BM이 뭘까요? B가 12, M이 3이니까 9, 3, 36은 12, 3은 36 플러스 N 플러스 N 9분의 AN A가 뭘까요? A가 여기서 9고 9, 6에 54, 9, 6에 54니까 9, 4, 36이죠. 4 플러스 6은 10이다. 그래서 여기서 선문 EF의 길이는 10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오늘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 두 번째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렇게 평행선 사이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까지 사용해서 더 간단한 선분의 길이의 비를 알 수가 있었고 또 오늘은 삼각형이 아닌 사다리꼴에서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는 어떠한지 또 어떻게 구하는지까지 배워봤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삼각형의 무게 중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